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권호열입니다. 내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잘 들리고 있습니다. 네, 화면도 괜찮죠? 네, 화면도 잘 보이고 있습니다. 네. 동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85기 권호열입니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또 비대면으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고 또 소통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치유농업에 대해서 함께하는 우리 동문들끼리 서로 공부하고 학습하고 의견을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 소개해 주셨지만은 저는 농촌진흥청하고 2017년부터 치유농업을 같이 배우고 연구하고 또 의견 개진하고 이렇게 해오던 중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농장도 운영을 하고, 또 저는 세종에 거주하고 있는데 세종에서 치유농장과 또 치유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제가 또 마을 이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치유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또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지난 28일 날 농촌진흥청에서 5개년 계획, 즉 치유농업 연구개발 육성 종합계약이라는 타이틀로 공청회가 있으니 참여해달라고 요청을 받고, 내용을 사실 작년부터 제가 기다렸던 5개년 계획인데 이 계획을 설명을 듣고 저 혼자 알기에는 너무 중요한 계획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전국에 우리 치유농업, 치유농업사 또 농장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이 내용을 좀 공유하는 게 필요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크게 들어서 회장님께 요청하고 같이 공유 좀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한 46, 7명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데, 여기 있는 어떤 분보다는 제가 더 잘 알아서가 아니라 큰 틀에서 저도 이제 기획정책 업무를 오랫동안 하고, 또 심리상담학자로서 관심을 가지고 네덜란드 연구 자료라든지 2013년부터 우리 국내에서 연구되어졌던 이런 여러 자료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공부하는 과정에 있고, 어떤 분야는 함께 하신 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 수 있고, 또 제가 다 잘 알아서 이런 자리를 가진 것이 아니니까 그 점 이해하시고, 대신 이 공청회는 지난 28일 날 공식적으로 첫 공청회가 있었고, 또 지난 3월 2일에 농촌실용화재단이 기술원으로 바뀌면서 거기서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때 치유농업 해외 사례로 이제 조혜원 대표가, 그리고 국내 사례로 송민아 대표가 사례 발표를 하고, 장정희 치유농업 추진단장님이 이 내용을 또 똑같이 이 공청회를 겸한 의견 수렴 차원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아마 그때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치유농업 법률이 제정이 되고 5개년 계획이 수립된 틀, 내용, 구성이 어떤 내용이 담아져 있는지 이 부분을 아는 게 중요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오늘 그 설명의 주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 목적은 우리 같은 동문으로서
저도 치유농업, 농장을 운영을 하고, 또 치유마을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서, 치유농업지구가 형성되는 데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치유농업사 자격 범주에 치유관광이라고 하는 파트가 영역이 확장이 됩니다. 이런 앞으로 발전되어 나갈 정책에 우리 동문들이 각 지역에서 함께 이해하고 함께 협력하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 두 번째 목적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설명 순서는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 치유농업 추진단의 장정희 단장님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요청받고 또 제가 인플루언서 역할을 하면서 치유농업에 대한 정책이나 흐름과 방향을 널리 잘 홍보하는 데 역할을 하고자 자료를 이제 받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은 표지에 나와 있지만은 5개년 계획은 이제 올해부터 26년도까지 치유농업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이제 이 4가지 중점에 13가지 과제로 담아져 있어요. 그 부분들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난 28일 날 전국의 공청회 때 질문되어졌던 내용들을 그때 한 16분이 12분이 질의를 하고 응답을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주 뭐 디테일하고 구체적인까지는 여기서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가진 견해를 지금까지 연구한 부분들을 가지고 개인 견해를 조금 첨언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자, 본 자료는 앞에 사무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농촌진흥청 추진단에서 특별히 이 강조를 했던 부분은 전체적으로 5개년 계획이 지금 이제 계획을 보완하고 완성하는 과정에서 치유농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나 분야별로 전문가나 또 농장을 준비하는 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그 다음에 계획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또는 큰 내용들이 변경될 수 있음을 반드시 알려달라. 그래서 차제에 5개년 계획이 완성되었을 때 지금 설명되어지고 공유되어지는 이 내용이 변경된 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그게 또 시비가 되어서 서로 이 분쟁이 되는 이런 소지가 없이 해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특별히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 자료 공유는 전체적으로 하지 못한 점을 양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드린 그 자료는 추진단장께서 설명했던 내용을 그대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나 계획 수립 배경이나 현황 전망 이 부분은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추진 방향과 그 다음에 추진 전략별 주요 과제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지금 제 음성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의 속도나 뭐 들으시기에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은 계획 수립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미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뭐 대다수 잘 아시겠지만은 국내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건강에 대한 새로운 국가 사회의 요구, 그리고 스트레스, 우울감 등 특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들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국가재난심리지원단에서 코로나 상황에 대한 심리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심화되어 있다 하는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국가 정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치유농업 연구개발 육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시행이 되면서 중장기 플랜을 잡는 데 있어서 보다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할 때 법에 명시되어 있어가지고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지난번에 세미나든지 여러 루트로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보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장에게 명시된 이 가업이기 때문에 이런 공청회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슬라이드를 잘못 쓰나요? 뭐 성격과 계획 구성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그 시행령에 의해 가지고 농촌진흥청에서는 5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농업을 공부 미리 하신 분들은 2차 5개년 계획이 18에서 22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듯이 치유농업도 올해 이제 실질적으로 원년이 되어서 22에서 2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이 내용이 수립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고 특히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일 하단에 이게 이제 그 공청회다 세미나다 의견 수렴이 다 되고 난 다음에 계획이 완성이 되면은 과학기술자문회의에 심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내용들이 일부 또는 중요한 부분들이 바뀔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익히 아시겠지만은 국내 정책 방향은 이미 치유 산업 자체가 국가 정책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었어요. 이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지만은 이게 좀 더 가시화될 것이다. 그 중에 농촌진흥청에서는 치유농업이, 산림청에서는 산림치유가,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치유가 이미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다 마련이 되었고 특히 산림청에 여기 좌측에 있는 슬라이드 보시면은 문화휴양, 치유, 그 다음에 복지 이 세 개 파트는 각각 개별 법으로 만들어져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산림치유사나 숲해설사나 유아숲 지도사나 기타 한 6, 7가지 자격이 이제 발급되어서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양수산부는 경남 고성 또 전라도 완도 이런 지금 올해까지 대여섯 군데 지역 단위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프로그램 인증제로 시행을 하는 이런 이제 정책들이 치유 산업 정책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요 관련된 법규들은 여러분들 그 국가 법령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은 그래서 해양 치유, 치유농업, 그 다음에 이제 산림 치유는 여기 저 문화, 휴양, 치유, 복지 파트를 각각 검색을 하면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다 검색이 될 겁니다. 그 내용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뭐 해외 사례는 이 뭐 다양한 자료들이 배부가 되어 가지고 특별히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네덜란드 모델을 가지고 13년도부터 연구가 되어서 14, 15, 16, 3년 동안 농촌진흥청의 연구진들이 이쪽에 가서 파견되어서 연구를 하고 17년도부터 국내에
연구 자료들을 가지고 검증하고 실행하는 단계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제도 기반 연구 개발 인프라, 그 다음에 부처와 연계된 이런 활동들을 해왔고, 짧은 기간에 많은 내용들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여기 연구 개발 파트에는 많은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그 다음에 자료들이 농사로라고 하는 사이트에 있으니까 지금 이제 치유농업에 막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농사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아주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최근에 치유마을 조성과 관계되는 효과성 검증 시범을 농진청하고 연구를 하고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인프라는 뭐 여기에 나와 있지만은 치유농업센터가 21년도 2개소 경상북도하고 서울시 강동구가 지금 센터 개설을 위한 시범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나머지 지자체별로 그러니까 강력 시도 외에 시군구 단위로 조례를 만들고 치유농업 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준비하는 데도 있다. 그리고 지금 17, 18년도부터 농진청하고 각 프로그램별로 아니면은 유형별로 시범 사업을 하면서 치유농업 서비스 공간을 지금 만들고 있는 이런 현황들이 전국에 한 234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작년 하반기에 치유농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제1회 치유농업사 2급 과정을 봤는데 최종적으로 93명이 합격해서 배출이 되어 있다. 이분들은 조만간에 농진청 통제하에 또 소직교육이나 이런 또 보충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처 간에는 건강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 그리고 이제 소방청은 소방공무원들의 그 트라우마 관련된 업무 협약을 맺어서 시범 프로그램을 검증을 하고 있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는 각 부처별로 그 거버넌스 협력 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더 많이 확장이 될 것입니다. 뭐 한계는 간략하게 지금 연구개발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 그 다음에 사회보험 등 복지제도와 연계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고 있다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이제 프로그램 검증을 위한 치유농업 시설이 좀 더 확대되고 또 확장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거버넌스 구축 이런 부분들은 농촌진흥청에서 자체적으로 한계로 과제를 설정하고 이 분야들이 좀 더 확대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여건과 전망, 지금 코로나19 단기화와 국민의 건강성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고요. 농촌진흥청에서. 그 다음에 치료 중심 정책에서 사전적 예방 중심으로 지금 이제 보건복지 정책이 사후 조치가 아니라 예방 중심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여기와 같이 맞물려서 진행이 될 것이다. 보건복지 의료 서비스와 연계해서 농업, 농촌의 새로운 가치를 부과하는 이런 정책들이 확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추진단에서 바라보는 전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사실 본론인데요. 그게 목표가 두 가지예요. 국민 건강 증진, 그 다음에 농촌 활성화로 치유농업을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농가 소득도 높이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4개 분야에서 13개 과제로 정리를 해서 이게 5개년 계획에 담아질 겁니다. 이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매 해마다 연도 시행 계획이 만들어질 텐데 올해 22년도 연도 시행 계획은 아마 이 5개년 계획이 발표될 때 동시에 하달이 될 것이고 이는 아마 문헌으로 오픈되지는 않았지만은 17개 강력시에 있는 농업기술원이나 기술센터에는 아마 올해 계획들은 문헌으로 내려가서 그것이 각 시군구 단위 치유농업과 관련된 계획들로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연구개발 이런 내용들은 뒤에서 하나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개발은 지금 여기서 다루기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자원 발굴, 즉 식물, 동물, 곤충, 환경, 문화, 음식 등 유무형의 모든 자원들 여기서 문화라고 얘기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농촌, 해양, 산림 자원들이 다 통합적으로 연결되어지는 이런 자원 발굴을 얘기를 했고요. 특히 우리 동문들 중에서도 산악 지역에 있는 분들이 계시고 여기 우리 동문들 중에는 또 임업 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또 해양을 생활 근거지로 또 지역 도시로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같이 살펴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특성 분석은 여러 가지 자원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상자 분석도 일반 대상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발달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영유아로부터 노인기까지 전 생애에 다 해당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성인들에는 이런 그 직무와 아니면은 건강과 관련된 부분들이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개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 목적은 정신건강이나 신체건강이나 아니면 특수 진단들, 지금 시범 사업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또 뒤에서 얘기했지만 군대, 군인들에게 또 어떤 경찰, 특수 사회 조직에 적용할 수 있는 목적으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확장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구농업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효과성 검증인데 이전에 교육농장, 체험농장, 각종 프로그램들하고 지구농업하고 가장 근본적으로 다른 게 효과성 검증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표를 어떻게 할 것이고 측정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IT 기술을 바탕으로 가학화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원리 규명 이런 것들이 연구가 되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우리 4차 산업기술과 연계해서 헬스케어, 가상공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전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농장주들에게 또 우리 이제 사업 차원에서 중요하게 관심을 가질 부분이 재정과 연계한 모델 개발인데 공공기관 부처와 연계한 사회 서비스 그리고 사회보험 제도가 지금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있지만은 민간 실손보험들 지금 이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과 연계해서 실손보험이나 일반 보험으로 연계해서 농장에 이 고객들이 찾아갈 때 찾아가는 고객의 비용도 줄이고 농자들에게 수익을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보험제도와 연계해서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도를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화사업, 치유파크라든지 체험시설, 그 다음에 산업벨트, 나중에 이제 이게 농촌지역 면 단위로 치유농업지구, 치유농업 단지 이런 것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치유농장, 치유마을, 치유농업지구 이것이 구역화되면은 여기에 시군구 단위로 있는 치유농업지원센터가 여기를 지원할 것이고 또 강력시도에 있는 치유농업센터가 기술이나 전문인력 양성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형태로 모델이 구성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영 그 전략은 뭐 농가형, 마을형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기존 대도인 6차 산업, 농촌 융복합 산업, 그 다음에 교육농장, 체험농장 등과 같이 연계해서 품질 인증제로 품질 관리를 하기 위한 매뉴얼을 개발을 하고 있다. 이런 거를 지금 이제 첫 과제로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성과 확산을 위해서 이제 거점 기관과 확산 체계를 구축하는데 25년도까지 중앙치유농업 확산센터를 저 경남 김해에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격 시험하고 품질 인증제 이런 그 정보 플랫폼을 구축한다라고 설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력 단위로 치유농업센터가 만들어지는데 앞에 말씀드렸지만 서울 강동구, 그 다음에 경상북도에는 작년에부터 이제 그 시범 적용을 하고 있고 세종시도 이제 참고적으로 내년에 150 예산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치유농업센터가 개설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올해는 6개소, 24년도에까지는 17개소가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또 관심 있는 시군구 단위에 뭐 구 단위는 아니죠. 시와 군 단위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또 그 지자체에서는 별도로 조례를 만들고 치유농업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준비를 하는 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없다면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인적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언제가 되었든 반드시 가야 될 과제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보급과 관련해서는 치유농업 시설들이 농장, 마을, 기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아마 5개년 계획에는 안 담길지 중간에 반영이 될지 모르지만은 면 단위로 이런 그 치유농업 지구도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게 연구 과제에 들어가 있었고요. 마을은 보류, 투식, 운동형 이런 이 컨텐츠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실증 연구를 올해 세종하고 전북하고 두 개서 운영이 되고 26년도까지 800개소의 이 치유농업 시설, 즉 품질 인증제를 받는 시설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참고적으로 우리나라는 네덜란드 모델을 삼고 있는데요. 네덜란드 그 국토 규모는 우리나라의 3분의 1밖에 안 된대요. 근데 거기는 한 20년 정도 가까이 되는데 1600 몇 개소의 치유농업 시설이 있는 거죠. 뭐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마을 단위로 하는 게 있고 개인 농장별로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은 우리는 치유 산업 자체가 굉장히 확장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시한 개소보다가 더 빨리 확장될 수 있는 소지가 있겠다라고 하는 게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 모델은 앞으로 이제 이 각 부처와 연계해가지고 다양하게 시범 사업 또 이런 그 모델 개발들이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지금 관심 가지고 있는 전문 인력 양성인데 치유농업사는 기본적으로 1급과 2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1급은 아마 올해까지는 일단 시행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내년에는 봐야 되지만 올해는, 2급, 2회, 또 3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속속, 양성기관들이 지정이 되고 있는데, 1회 때는 11개 기관에서, 이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경상북도에서 2개 기관이 도지사 명으로 지정이 되어서 현재는 13개 기관이 있는데
올해 이 지능기관들이 양성기관들이 대학을 중심으로 이게 확장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국가직무능력표준 NCS인데 이거 수정이 안 됐거든요. NCS 기반으로 교육과정이 된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매우 중요한 거고, 공청회 때 저도 건의사항으로 이 직무능력 표준에 학습 모듈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대과제 농업 속에 아마 치유농업이 중과제 정도로 들어갈 수 있는데, 대과제, 중과제, 소과제 중에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치유농업 그 양성 자격 과정에, 우리 치유농업사 자격 과정은 세 개 영역에 7개 과목에 17개 과제로 교육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17개 과제를 세 과제로 학습 모듈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진행을 해야, 표준화된 교육으로 진행을 해야 11개 기관에서 하든 13개 기관에서 하든 17개 기관에서 하든 교육의 학습 목표와 교수 방법과 방법이 동일해지는데, 올해 작년에 그 1회 시험표는 이게 표준화되어지 않아가지고 혼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2회 시험 때는 아마 이게 표준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해보면서, 이 치유농업사 자격은 국가 전문 자격으로 제도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보신 분들은 되게 문제가 어렵고 힘들었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국가 자격 기본법에는 국가 전문 자격이 있고 국가 그 기술 자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에서 인증해주는 공인 자격이 있고 순수 민간 자격이 있는데, 가장 이 수준이 높은 자격으로 만들어지고 관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1급과 2급이 나눠진 거는 치유농업 그 법 시행 규칙에 보면은 치유농업사가 수행해야 될 직무가 5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3가지를 2급이 하고 1급은 5가지를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치유농업사 그리고 치유산업 종사자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전문 인력을 별도로 한다. 치유농업사는 우선적으로 치유농업진흥기관, 즉 기술원이나 기술센터에 의무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치유농업시설에 고용을 한다. 즉 품질 인증제를 받은 농장에 고용이 될 것이다. 이거는 고용노동부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매칭돼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확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산 전문 인력에 대해서 시설 운용자, 즉 농장주들에게 교육이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이제 치유농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17개 강력 시도 단위로 올해 4월부터 농장주들에게 치유농업 농장주들에게 150시간을 교육을 필수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치유농장 품질인증제는 올해 9월 달부터 아마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품질인증제 그 평가를 받기 전에 농장주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그 다음에 농장주들이 이 교육을 받은 수료증을 첨부해서 품질인증제에 등록을 하도록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산을 위한 전문가들 역량 강화 교육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전문 인력 양성이 구분되어졌고요. 외람되지만 저는 참고적으로 양성기관의 전문 교수 요원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회 때도 이제 양성기관에서 이제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영역들이 개개인마다 다양하게 확장될 여지가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반 구축을 위해서 첫째 실태조사와 통합 정보망 구축 있는데, 실태조사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도 하고 현장 방문도 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난번 공청회 때 이 부분이 매우 부족하다. 이런 것을 서로 이제 인식하고 공유를 했고요. 이런 실태 조사 때 농촌진흥청에서 이렇게 선도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아까 회장님이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한 500명 정도 되는 우리 농기 동문들이 기후농업 정책을 위해서 다양한 요구와 제안사항과 그다음에 보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은 우리가 의견을 수렴해서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그렇게 하겠노라고 농진청의 추진단장께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 것을 거기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는 두 번째 목표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치유농업사가 되든 농장주가 되든 아니면 치유산업을 가지고 뭔가 이 비즈니스를 하든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의 니즈와 욕구를 먼저 정리해서 공식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통합정보망은 앞으로 다양하게 확장이 될 것이다. 일단은 이제 플랫폼도 뒤에 좀 설명이 되어졌었는데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치유농업 정보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20억 예산을 준비해가지고 플랫폼을 구축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아마 25년, 6년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거버넌스 구축 관련해서 자문단이 만들어지고 자문단에서 아마 이미 어느 정도 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 복지, 교육, 거정, 상담, 의료 서비스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제 의견을 받는, 즉 농촌진흥청 그 추진단에 자문을 하는 자문단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별히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질 만한 게 치유정책협의체, 즉 중앙부터 현재는 농림식품부, 산림청, 해수부, 교육부, 행안부,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이런 부처와 지금 협약이 되어 있고 저기 되어 있는데 이후에는 그 아래 하단에 있지만은 여성 청소년 근로 고용노동부, 국방부 또 유아 노인들과 연계가지고 복지부 등 이런 부처들과 정책협의체를 만드는다는 거예요. 정책협의체. 아마 이 정책협의체는 이제 곧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은 거기에 대통령이 매주 단위로 정책 실무회의 하잖아요. 이런데 이 소스와 정부와 논의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집단 거버넌스가 구축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이 대목에서 제가 민간 협의체를 구성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건의를 드렸어요. 그 이유는 첫째, 네덜란드 그 발전 모델을 보면은 민간 협의체 구성이 치유농업을 촉진하고 발전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유농업, 산림치유, 해양치유 이렇게 통합을 해도 좋고 아니면은 17개 시도 단위라도 치유농업사, 치유농장주 아니면 분야별 전문가 이렇게 팀을 짜서 민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을 우리 동문회가 좀 역점을 가지고 하면 어떻겠냐 싶어요. 참고적으로 저는 세종시 치유농업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 정책 때문에 사실 원래 5개년계 기초안에는 그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민간협의체는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은 작년 8월 30일 날 세종시 치유농업연합회를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 농수림, 농업, 그 다음에 농림축산식품위원회 하나, 그 다음에 교육문화체육위원회 하나, 보건복지의료위원회 하나, 3개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시 전체, 역량들을 통합하는, 연합체를 구성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도 단위로는, 이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야 나중에 도 단위로 만들어지는 치유농업센터와 업무 파트너, 그 다음에 소통의 창구,
이런 것이 될 것이고, 이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나중에 시군구 단위로 만들어지는 치유농업지원센터와 연계할 수 있는 또 시군 단위로 이런 민간협의체를 결성을 한다면은 우리의 요구, 즉 치유농업사나 치유농장주나 치유농업을 위해서 뭔가 사업을 발굴하는 우리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정책 제안을 하는 채널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거는 개인적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법과제도 기반 연구. 제가 알기로는 치유농업법이 개정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3월 말이 지나면은 2년이 지나기 때문에 개정이 아마 빠르면 전반기에 나올 수도 있고, 치유농업법이 여러 가지 이제 치유농업사 시험 해본 걸로 통해서, 그 다음에 품질 인증제, 그 다음에 이렇게 기간 지정하는 것들이 보완이 되어서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하는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교육 과정도 보다 고도화할 것이다. 즉 앞에 말씀드렸지만은 커리큘럼도 일부 내용이 좀 바뀌어요. 아마 2회 시험 때부터 반영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교재 자체를 보완하고 여기에 따른 로고들이 개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추진단에게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화, 치유농업 품질관리 체계화를 위해서 즉 인증제, 앞에 말씀드렸지만은 품질 인증제, 그 다음에 인증마크, 이거는 지금 연구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저도 지금 네덜란드에서 정했던 매뉴얼을 가지고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일부 뭐 요청하는 농장들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좀 부족하지만 컨설팅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9월부터 시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9월부터 시행을 하고 내년부터 아마 본격적인 서비스가, 그렇게 전문 인력이 만들어지고 품질 인증을 받은 농장이 지정이 되면은 이제 비로소 이 민간 시민들이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심사원 양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 얘기가 있었고, 이거는 이제 심사원 관리 규정과 관계되는 뭐 교육과정 이런 것들을 위해서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좀 더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정리가 된다라는 정도로 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업 지원과 기술 개발, 아직은 조금 긴 얘기가 되지만은 창업 지원을 위해서 다양하게 맞춤형 컨설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이 대기업하고 서울대학교 기술센터하고 이 메타버스 IoT, VI 관련해가지고 사이버 디지털 치유 농장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작년 하반기에 거기에 설문에 델파이 연구 설문에 참여해서 의견 개진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모델들이 다양하게 개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었고, 그 다음에 기술 이전 부분은 어떤 프로그램이 이제 만들어지고 또 새롭게 되게 되면은 이거를 시험 사업으로나 아니면 특정 목적을 가지고 신규 창업자들을 발굴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후에 고시나 아니면 이런 이 언론 보도 등으로 이 공지가 되면은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를 하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국민 인지도 제고, 뭐 이거는 거기 나와 있지만은 농업, 농촌, 해양 융합된 치유정책 심포지움을 정례하겠다. 이건 아마 곧 시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농수림 자원이 통합되어 가지고 국민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이런 치유 산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 협력 사업들 아마 농촌진흥청에서 좀 더 활성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행 방안으로 이제 몇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요 5번째 실행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에서 나왔던 내용들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질의응답은 인원이 지금 한 65명 정도 되니까 음성으로 하면은, 조금 혼돈이 될 수 있으니까 채팅에 글을 올려주면 제가 그걸 보고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 계획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5개년 계획이 완성이 되면은 이걸 가지고 연도별 계획이 만들어져요. 그럼 연도별 계획이 만들어지면은 또 그 전에 정부부터 부처 간의 정책 협력이 되고 요게 잘 구축이 되면은 내년에 관련 부처별로 방역 시도 단위로 시군구 단위로 사업들이 이제 줄줄이 내려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국민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종합정보망을 만들고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협의체 구성을 네덜란드는 잘 돼 있었고 우리 연구진들이 그게 좋은 모델이라고 연구보고서에 반영이 되어 있지만은 이 5개년 계획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민간협의체를 만드는 것이 여기에 실행할 때 우리의 목소리를 좀 반영할 수 있는 루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가지가 다군요. 이런 정도로 지금 한 28쪽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이제 참고적으로 공청회 때는 17개 강력 시도의 기술원 기술센터의 치유농업 담당자들 그리고 시군 단위의 228개의 시군구가 있는데 그 중에 시군 단위의 치유농업 관련자들 그리고 이제 일부 치유농업 분야의 이렇게 전문가라고 이렇게 초청 받은 분들 한 99명, 100명이 조금 안 되게 다 들어와서 이제 이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했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장주에 대한 교육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4월부터 이미 공문이 다 하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시군 강력 시도까지 아마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즉 기술원이나 이제 서울, 세종 또 이제 제주도 같은 데는 기술센터로 돼 있는데 거기까지 공문이 다 내려가서 교육을 하고 아마 모집을 곧 할 겁니다. 그게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이 너무 미약하다. 어떻게 치유농장 누구를 대상으로 했느냐 등등의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교육농장이나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시범 타업했던 이런 농장들 위주로 실태가 조사가 했는데 실태 현상을 파악하는데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는 농촌진흥청에서도 인정을 하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동문들은 이 분야에 다 관심도 있고 나름대로 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민간협의체를 통해서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중부대에서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분이 품질 인증제에 대한 심사 그거는 이제 심사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하는 질문과 몇 가지 개인적인 질문이 있었는데 이거는 품질 인증제에 대한 거는 제가 이제 저도 정기적으로 이제 그쪽에 있는 담당자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합니다만은 현재 품질 인증제 매뉴얼이 거의 초안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이제 전문가 의견 듣고 보완해서 제시가 될 텐데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참고할 수 있는 거는 치유농업이라고 하는 총서 있잖아요. 6권으로 된 총서. 그리고 그걸 다시 재수정해가지고 농업기술 필라잡이로 나온 치유농업
그 책자를 보면은, 농장주들에게 뭐가 필요하고, 농장에는 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개략적으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성기관에 대한, 좀 불만의 소리, 이런 좀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꼭 집어서 말하자면은, 뭐, 난이도가 너무 높다. 기준이 너무 높다. 농업인에게 좀 뭐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게 사회복지를 위한 제도냐, 농촌 비즈니스를 위한 제도냐, 뭐 이런 등등의 얘기가 있었는데, 뭐 어쨌든 이런저런 불만의 소리 다 그쪽에서는 수렴을 했고요. 핵심은 그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치유농업사 자격은 국가 전문 자격으로 만들어지고, 나중에 의사들이, 환자들을 진단을 해서 처방전을 쓰듯이 이제 녹색 처방전이라고 하는 것을 쓸 정도로, 그래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단순히, 그냥 즐기고 하는 게 아니라 아픈 부분을, 그 다음에 이 상한 부분을 몸과 마음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이런, 효과성 검증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더 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 답변이었고, 그래서 양성기관의 커리큘럼 교육 내용들이 좀 더 전문적으로 보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치유농장주 교육은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전문성보다도 농장 경영, 농장주로서의 철학과 윤리,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론도 하고 실습 과정도 하고, 그 다음에 지역 내에 이 사회복지기관 또 뭐 의료기관 이런 기관과 연계해서 보고서를, 저는 뭐 개인적으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사회복지사입니다만은 뭐 석박사는 이제 그 심리상담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회복지사들은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을 따려면은 일정 기관에 가서 실습을 하잖아요. 이런 형태가 조금 반영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단은 농촌진흥기관에서 150시간의 교육을 받는데, 이 경영 마인드, 지금 그 네덜란드 모델 거기에 보면은, 비즈니스 차원에서 경영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윤리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안전과, 이 시설 안전과 관계되는 부분들. 여러분들 뭐 참고적으로 지금 이제, 산업계에서는 지금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굉장히 강화가 돼가지고, 현재, 중소기업, 대기업들은 지금 계속 언론에 지금 나오는 것들이 그런 법인데, 우리 치유농장도 보건 안전 분야에 대한 대비가 잘 돼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저의 판단이에요. 오랫동안 연구를 함께 하면서 저도 치유농장 품질 인증제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한 분은 뭐 국제청소년연맹에서 활동하는 분이라고 하면서 도시농업과 치유농업의 연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좀 답변을 했어요. 뭐 도시농업, 치유농업, 또 산림치유, 해양치유 이런 것들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치유농업 연구 플랫폼이 한 20억 예산을 들여가지고 구축이 된다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다 연계될 수 있다. 사실 이제 제가 서울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양성기관 강의를 2과목을 했었는데, 서울시는 도시농업에 가까운 치유농업을 해요. 이제 자원이 그렇고 지역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치유농업과 도시농업은 근본적으로 다른 게 공간이 달라요. 그러나 공통점은 기능이 같아요. 농촌, 농산물,
그다음에 농촌 자원을 통합해서 기능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지금 저 도시농업에 대한 도시농업 관리사 자격을 가지고 지금 도시농업 5개년 계획은 올해 이제 끝나요. 2차로 18-22 2차 도시농업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올해 끝나면은 내년에 이제 3차가 이제 다시 보완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건데 그러면은 여기에 도시농업 5개년 계획에 치유농업의 이 기능들이 어떻게 포함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홍성군청에서 뭐 치유농업,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인증제, 또 프로그램, 시설, 사람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 프로그램 검증, 뭐 내영상 이런 것들도 이제 포함한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이제 실제로 구현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효과성 검증은 기본적으로 타당성, 객관성 이런 부분들이 검증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거는 앞으로 올해도 내년 전반기까지 시범 사업들로 많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뭐 앞에 나왔던 내용이지만은 거버넌스를 위해서 중앙에서 부처와 강력단체들과 협력 체계를 잘 구축해서 이거를 또 의견을 들어서 구현을 하겠다 이렇게 정도로 답변을 하더라고요.